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총선 결과를 예측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번 총선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먼저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특징으로 여야의 지역적 아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점이 이번 총선 결과를 예측하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은 과거와는 달리 3당 체제로 치러지는 총선입니다. 그래서 양당 체제로 치러진 과거의 총선보다 양상이 복잡해서 정확한 예측을 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이번 총선 예측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런 예측이 필요 없게 될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밤 11시 정도면 확실한 승패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번 총선 결과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과연 얼마나 바꿀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국민이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바라지만 과연 이번 총선이 그런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냥 막연히 바라봅니다. 아니,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아버지 중에 한 명으로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평택 평점 개통 예정인 KTX 지제역. 대단지 스케일. 급이 다른 미래가치. 평택을 대표할 센토피아 브랜드시티의 완성. 프리미엄의 역대급 센토피아 평택 영실. 4월 8일 주택 홍보가 높은 조합원 가입 문의 1599-8733. 시공예정사 현대엔지니어링.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4.13 총선. 시작하는 거는 이제 한 23시간, 23시간 남았어요. 22시간 45분 남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수학 잘하는 척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네. 예, 이 수학도 아니라 산수인데 제가 지금 네. 그 숫자가 약해요. 네. 예. 자,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총선 막바지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데 이게 투표율도 중요하지만 세대별 투표율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적극 투표층은 60대 이상이 가장 높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꼭 투표를 하겠다는 이 적극 투표층 60대 이상이 가장 높고 20, 30대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앙선관위가 어제 발표한 2차 투표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런 적극 투표층은 이 66.6%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75.7% 가장 높았고요. 이어서 40대가 72.3%로 이제 그 뒤를 이었습니다. 50대는 세 번째였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예. 67.4%를 기록했고요. 예. 반면에 30대는 58.3%, 19세와 20대는 55.3%에 이제 그쳤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여론조사는 추이니까 1차 조사 때하고 좀 많이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네요. 그렇죠. 예. 4월 초 실시된 1차 조사 때보다도 적극적 투표층이 가장 크게 높아진 것은 40대였습니다. 무려 9.1%포인트나 이제 증가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이 40대가 어떻게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60대도 1차 조사 때보다는 2.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예. 이 3위인 50대는 2.0%포인트 높아졌는데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 30대와 20대입니다. 30대와 20대는 적극 투표층은 50%대로 저조할 뿐만 아니라 1차 투표 때봐도 도리어 줄어들었는데요. 예. 네, 30대는 1.3%포인트, 19세 이상 20대 역시 이 적극 투표층 0.1%포인트
낮아졌다고 하죠. 네, 이번 조사는 그 중앙선관위가 리서치에 의뢰해서 어제 전국에 만 19세 이상 유권자 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예.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조사가 됐고 전화 면접 응답률은 9.1%의 표본 오차, 95%의 실질 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습니다. 맞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거 다 맞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여론조사는 저희 같은 사람은 15에서 20%는 마이너스 하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정답이 있는 여론조사기 때문에요. 투표할 거냐.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거 다 한다고 그러시. 이게. 근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제 강의 어제 들었던 학생이, 제가 어제 강의가 2개였었는데, 한 300명 돼요, 합하면은. 제가 좀 대형 강의를 해가지고. 사전 투표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 과 애들은. 아, 그래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 20대 투표율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데 결과는 나와봐야겠죠. 자, 최대의 승부처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아직도 수도권의 각 당 분석이 한 30여 건이 혼전 중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수도권은 그 전체 의석 가운데 거의 절반, 48%를 이제 차지하고 예. 있죠. 이 각 당의 그 자체 분석 결과를 보면은 새누리당은 그 대략 47석에서 50석 정도, 더민주는 45석에서 46석, 국민의당은 한 석 정도를 좀 우세지역으로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러면 나머지 30곳 정도가 예전이 그 혼전 양상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언론에 따라서는 약간 달리 보기도 하는데요. 이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수도권 혼전 지역을 50곳으로 보고 이 지역구 후보와 그 비례대표 정당을 따로 찍는 이 교차 투표가 수도권 판세의 그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고요. 예. 조선일보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그 수도권 혼전 지역 20곳에서 한 25곳 정도로 보고 여야 어느 한쪽으로의 그 표 쏠림 여부가 수도권 판세의 그 주요 변수일 수 있겠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네요. 교차 투표를 많은 사람들이 변수로 꼽는데 사실 우리나라 정치 투표 행태를 봤을 때 교차 투표가 여태까지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변수로 꼽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도 제기되고 있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진짜 두고 봐야 되는데. 네, 이것도 이제 그 내일 오후에 한번 그럼요. 살펴봐야 되겠죠.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둬야지 이게 틀리더라도. 예. 자, 근데 보통 수도권 경우에는 혼전이면 선거 막판 양상이 될수록 야당에게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말이에요. 네, 이번에는 그 여야 모두가 좀 헷갈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3당 체제라서 그래요. 네. 예. 이 정장선 더불어민주당 그 총선기획단장 그 예전 같으면 이 경합 지역에서 80% 정도에서는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이제 내다볼 수 있었지만 예. 지금 같은 그 일려 다야구도 즉 3당 구도 속에서는 뭐 전혀 예측 불허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특히 이제 그 더민주 측은 이 호남에서 불어온 녹색바람 즉 그 국민의당 바람이 수도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점 때문에 잔뜩 그 긴장하고 있다고 그러죠. 예, 정장선 그 기획단장은 저희가 오늘 2부에서 한번 직접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고요. 근데 일려 다야구도라고 그러는데 새누리당도 그렇게 지금 낙관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그 새누리당은 자체적으로 그 적국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그 당 자체 조사를 보면은 이 적국 투표층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면 전세가 뒤집히는 곳이 많다는 점에서 그 긴장의 끈을 놓고 있지 못하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새누리당은 이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그 여론조사에서는 항상 일반 유권자들을 그 대상으로 한 그 여론조사보다 유리하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뭐 새누리당의 그 안영환 그 선대위 대변인은 뭐 최근 접전 지역의 상황이 좀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추세 같다. 그러면서 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예. 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그런지 우리 뉴스 브리핑 끝나자마자 권성동 새누리당 선대위 전략본부장과 함께 알아보고요. 자, 막판 변수 이것은 뭐냐면 호남 지역에서의 문재인 변수가 지금 막판 변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호남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뭐 정치도 대권도 그 포기하겠다 이렇게 배수진을 쳤죠. 예.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 문재인 전 대표 어제 그 이틀 만에 그 다시 호남 지역을 찾았는데. 예. 이 광주, 전남 그리고 호남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 그 선거 마지막 이틀 그러니까 예. 1박 2일로 전남과 광주, 전북에서 보내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네, 이 광주 정신, 예. 호남 정치가 호남끼리 당을 하나 만드는 것이겠느냐.
불가리 대상 의원들을 고스란히 다시 예. 국회의원 만들겠다고 내놓는 것이 개혁정치냐 그러면서 이제 그 국민의당을 그 정조준했죠. 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문재인 전 대표 호남 방문에 나는 수도권에서 싸우겠다 이렇게 반응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네, 맞습니다. 들어보죠. 예. 이 안철수 국민의당과 상임 공동대표 예. 저는 그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을 그 상대로 그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싸우겠다 네. 이렇게 밝혔다고 하죠. 예. 또 그 광주 시민들의 판단을 믿겠다 이런 예. 말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2부 이태규 국민의당 전략홍보부부장한테 들어보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예, 이제 4.13 총선 진짜 20여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채 남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오늘은 이 선거를 선봉에서 이끌어온 각 당의 대표자들을 차례로 연결해서 마지막 선거 전략과 다짐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가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권성동 전략본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예, 아유 본인도 바쁘실 텐데요, 그죠? 예, 저도 뭐 유권자 한 분이라도 더 대기에 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 선거대책위원회의 전략본부장을 맡고 계시니까 오늘 새누리당은 어디에 주로 집중할 예정이세요? 아무래도 수도권 의석이 122석으로 가장 많고요. 또 거기가 박빙 지역, 또 경합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당 지도부에서 수도권에 집중해서 유세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수도권을 중심으로요. 자, 예. 목표 의석수 여전히 과반 안 됩니까? 목표 의석수는 과반이죠. 과반 이상을 하는 것이 목표 의석수인데. 예, 지금 계산으로 나오면. 관세 분석한 결과는 145석 안팎으로 아직도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160석, 170석, 심지어 어떤 분들 180석도 얘기하더라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같은 얼마나 경우, 예.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야 다야 구도여서 우리가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수도권 지역에서는 뭐 몇 개 빼고는 다 더민주당과 1대1 이제 구도고요. 예. 영남에서도 지금 대구나 부산에서 야당 구도당한테 저희들이 지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180석 얘기하는 거는 더민주당이 자기들 지지층 결집하려고 예. 현재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145석이라는 게 비례대표 다 합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이 판세, 이번이 특히 3당 체제로 치러지는 총선이라서 더 좀 힘들다 이런 측면 있으세요? 아니 3당 체제는 뭐 양당 구도보다는 훨씬 더 저희들에게 유리한 구도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예. 저희들이 텃밭인 대구나 부산에서 예. 야당과 무소속에게 밀리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고요. 아하. 또 저희들은 국수도권에서 좀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예.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음. 그렇게 봐서 보고 또 우리 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서 50, 60대 지지층들의 투표 참여 의사가 저조한 것에 반해서 또 야당을 지지하는 30, 40대들은 또 투표 의사가 강하게 지금 비추고 있어서 예. 저희들이 이렇게 145석 안팎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일 투표율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계세요? 사전 투표율이 과거보다는 조금 높아졌지만은 그것이 과연 투표율 제고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거든요. 이 분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투표할 사람이 미리 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뭐 높아져서 약간은 조금 높아질 뿐이지 과거에 비해서 대폭 상승되지는 않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지금 내일 비 온다고 그러는데 더운다나. 예? 예. 내일 아침에는 천둥 번개까지 동반하는 비가 내린다고 제가 아침에 들었는데, 자,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텐데, 제가요, 이것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투표율이 높을 경우와 낮을 경우, 여당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과거에 비춰보면은 득표율이 높으면 좀 야당한테 유리한 것으로 보는데, 예. 지금 천분 번개가 쳐서 득표율이 낮아진다. 예. 이러면 이건 또 여당한테 불리한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좀 노령층의 예. 투표자에 가시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저희들은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무성 대표가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20대 국회 마지막으로 정치를 그만두겠다. 예? 다른 후보의 선거 유세전 가서는 김무성이 더 힘을 받아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느냐. 근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정치 그만두겠다. 이거 원래 정치 은퇴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평소에도 김무성 대표께서 국회의원 한 번만 더 하겠다. 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70에 넘어서까지 국회의원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분의 이번 20대 국회가 그분의 국회의원 생활로서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정치는 그만두는 것은 아니겠죠. 국회의원은 그만두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평상시에 국회의원은 70이 넘어서까지는 자기는 안 하겠다는 말씀은 여러 번 하셨거든요. 예. 근데 요새 하도 뭐를 어떻게 하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라는 분들이 김무성 대표뿐만 아니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인 생활은 20대 국회로서 마감하겠다는 의미지. 네. 그건 평상시 본인의 소신이고 지론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상스럽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뭐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대선도 안 나가고 이런 얘기를 하도 조건들을 내거시는 분들이 많아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예. 자, 그리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강력한 야당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새누리당의 배신의 경제를 막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건전하고 강력한 야당 존재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예. 다만 배신의 경제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9대 국회 내내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획득한 박근혜 정부가 본인들이 그런 철학에 입각해서 경제를 부흥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입법해달라고 수도 없이 호소를 했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지금 한 치 앞도 못 나갔지 않습니까? 사실 배신의 경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것인데 그걸 갖고 왜 정부에다가 덤치기를 씌우는지 아무리 선거 전략이라 하지만은 좀 치졸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누리당 무릎 꿇고 반다성도 부르시고 말해요. 무성이 나르샤 이 동영상도 찍고 읍소 전략으로 나갔는데 어떻게 좀 유권자들 마음이 움직였다고 보세요? 글쎄, 2차 판세 분석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 당이 굉장히 공천 갈등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엄청나게 끼쳐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려워서, 그런저런 이제 읍소 전략을 하고, 반성도 하고, 사죄도 하고, 자랑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3차 우리가 판세를 해보니까, 2차 때보다는 좀 나아져서 저희들이 145석 안팎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막판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간단하게 해주시죠. 우선 후보자들이 각 자기들 유권자들에게 진정성을 보이고 호소를 해야 될 것이고요. 19대 국회가 식물국회인데 20대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과반수 획득 못하면 식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권성동 전략본부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선생님, 환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네, 환경기술은 더하고 오염물질은 빼고 환경과 경제는 곱하고 환경복지는 나누어야죠.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입니다. 제2기술원은 환경을 보존하고 경제도 발전시키기 위해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사랑, 국민과 함께 새롭게 실천합니다. 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
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상암 DMC 가재울 뉴타운 옆이네. 담 넘어 바로 학교래. 단지는 실개천, 어머 수영장까지? 여기가 어디야? 들리세요? 1611세대 대단지 DMC 2차 아이파크 1670-1350 현대산업개발. 페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칠성사이다 모델 임시안입니다. 겨울을 잊은 채 변치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늘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칠성사이다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좋은 상품만 골라 글로벌 자산 배분하면서 관리도 받고 철세도 하고 싶다. 는 고객님,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까지 다양한 절세 방법이 미래에셋증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미래에셋증권으로 이사하라.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달달하고 건강하고 맛 좋은 걸 찾거든. 쌀로 만든 비락식혜가 딱이라고 전해라. 팔도 비락식혜, 단호박 식혜도 있다고 전해라. 내리네 내리네 내리네. 나쁜 콜레스테롤 올리네 올리네 올리네. 좋은 콜레스테롤 쿠바산 폴리코사놀. 레인보우 폴리코사놀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레인보우 이샵에서 구입하세요. 서울의 꿈과 희망 스카프. 제20회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함께할 친구를 모집합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키덜트, 캐릭터, 웹툰, 게임 등 많은 업체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스카프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동대문 DDP에서 열립니다. Goedemelk komt van gezonde koeien.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두 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아들 군입된 날 가뜩이나 무거운 마음에 차 사고까지. 2배로 속상했다는 삼성화재 고객 권용수님께 봄봄밴드가 찾아갔습니다. 아들만치 힘차게 응원의 봄 드리러.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앞서 일부에선 새누리당의 막판 선거 전략 들어봤는데요. 이번엔 제3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당으로 가죠. 국민의당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24시간도 안 남았어요. 그죠? 네네. 어떠세요?
마음이? 글쎄요, 이제 저희 당은 이제 창당된 지 이제 2달 만에 예. 사실 이제 기득권 양당 체제에 사실 도전하는 신생정당입니다. 예.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예. 어쨌든 정치를 바꾸겠다는 그 의지, 열정으로 예. 그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후보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현재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겸하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예, 예상 의석수는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제 저희가 전략적 목표는 40석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예. 최근에 이제 자체 조사나 지역에서 올라오는 보고나 이런 부분을 이제 저 종합해 봤을 적에 예. 저희가 현재 호남 지역에서 20개 이상, 예. 또 비례대표에서 10석 이상, 예. 또 수도권에서 4 내지 5석,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35석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인 이제 그 국민들께서 이제 투표율이 또 어떤 분들이 어떤 세대나 계층이나 그래서 투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호남의 의석수의 변화, 또 정당 득표율, 예. 또 수도권 경합 지역의 어떤 그 결과에 따라서 예. 일부의 이제 그 가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요. 그 현장에서 뛰는 지금 실무진 같은 경우에 네. 지금 뭐 당 지도부가 너무나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예? 네. 밑에 있는 조직들이 이제 좀 이완이 돼서 느슨해져서 예? 네.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불만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저희는 지금 도전자 입장이기 때문에요. 예. 이완이라는 부분은 이제 사실 그건 이제 거대 정당에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생정당인데 처음에는 이제 정치 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보들이. 예,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조직과 자금이 딸리는 건 둘째치고 일단 인지도가 기성 정치인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측면들이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사실 언론에서도 이제 녹색바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예. 그 기호 3번 국민의당에 대한 어떤 그 유권자들 그 반응해 주시는 부분이 너무나 이렇게 좋아지는 부분이 눈에 확연하게 띄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이제 많은 후보들과 예. 운동원들 지지자들이 사실 헌신적으로 더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아깝다. 예. 이런 이제 의견들이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된다. 예.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여기 이 지역에 한 번이나 좀 다녀가 달라. 뭐 이제 이런 요청들이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네. 자, 그 호남 지역이 지금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호남 찾아서 이 호남 지지 안 하면 대선 불출마하겠다. 지금 배수진 치고 있는데 예? 어떻게 이게 선거 막판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뭐 체크하고 있는 부분에서 호남 지역의 어떤 표심의 이동이나 어떤 의미 있는 변화는 사실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감지되고 있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내려가셔서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잘못했다고 이렇게 또 말하고 사과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사과를 하셨는데 또 그걸 또 개인의 거취와 이렇게 연관을 지셨어요. 예. 이게 어떤 조건이 안 되면 내가 뭐 그만두겠다. 뭐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지역에서 이제 올라오는 여론들 중에 예. 그 어쨌든 그 자신의 잘못이나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이제 지도자로서 이제 좋은 덕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거기에 어떤 조건을 붙여서 예. 이러이러한 것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두 번째 또 내려가시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먼저 내려갔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 효과라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내려가신 거 아닌가? 또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그 선거에 있어서 어떤 영향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 선거 이후를 대비해서 어떤 지지층을 결집하거나 뭐 이런 뭐 다목적인 어떤 목적이 있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뭐 가짜 야당이 아닌 진짜 야당을 선택해달라. 지금 김종인 대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이제 뭐 가짜 야당, 진짜 야당 이런 걸 따지면 과연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제1야당으로서 그동안 얼마나 그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어떤 문제를 풀어왔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딱 이분법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거 선과 악으로 나누는 거, 이런 부분은 저는 이제 좋은 정치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김종인 대표께서도 선거가 시작한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사실 긍정적인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거대 의석수를 가진 정당의 대표라면 어쨌든 이 다른 당을 어떻게 폄하하거나 비하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정책적인 비전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정책 비전을 통해서 현재 경제사회적인 여러 가지 위기나 어떤 모순점들을 이렇게 풀어나가겠다. 그러니까 저희를 믿고 표를 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올바른 자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12시까지 선거운동 할 수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까지 뭐 하실 거예요? 오늘은 아마 그 수도권 중심으로 수도권의 전략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사실 또 아침보다 밤 늦게까지도 뛰기 시작할 텐데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4 내지 5석 정도를 조금 의미 있는 지금 지역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원 유세를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태규 전략홍보 본부장이었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죠.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총선기획단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하루 남았네요. 그죠? 네네. 심정이 어떠세요? 최선을 다해야했습니다만 부족한 것도 많아서 아쉬움이 많은 그런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 제일 아쉬우세요? 네, 저희가 야당이 이제 그 두 개로 이제 갈라지고 분열되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 수습을 하고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서 국민들께 좀 기대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예상하시는 목표 의석수가 아니라 현실 가능한 의석수가 몇 석으로 계산하고 계시죠? 여전히 100석, 110석입니까? 예,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격전지가 지금 많이 남아있어서. 하지만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100개 달성이 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석 달성이 쉽지 않다라고 그러셨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수도권 서울은 그래도 아무래도 우세하겠죠? 더불어민주당이? 저희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권이 둘로 갈라지고 나서 저희가 과거에는 한 70에서 80% 득표를 했었는데요. 예. 의석에서.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 과반 넣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결정적인 건 저희들 내부적으로 달렸다 이거죠. 국민들께 신뢰해주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야권이 둘로 갈라진 게 결정적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180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정재환 단장께서. 거기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그거 좀 너무 과장됐다라는 평가도 많은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안심번호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해왔었고요. 언론조사 같은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계속 해왔었는데, 저희가 이 경합우세, 그러니까 경합우세까지 다 포함해서 한 60석 정도가 저희가 좀 앞서간다고 보고 있고요. 새누리당이 한 130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호남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새누리당이 거의 다 절대적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부채, 충청도, 경상도 전체적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고요. 수도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반에 육박하는 그런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 130개 정도를 경합 우세 이상 지역으로 보고 있고 아마 새누리당도 제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우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우세한 지역이 130개 정도 되고 어쨌든 경합 지역이 지금 한 35개 정도 되고 있는데 한 절반만 새누리당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과반에 거의 육박하게 됩니다. 그러다 비례대표가 20석을 넘어갈 것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된 사람들이 본인들 새누리당에 다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170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근데 예를 들면은 서울 수도권에서 50%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60%요? 아니, 지금 새누리당이요? 새누리당이요, 예.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60석 정도 돼야 거의 과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새누리당은 저희가 지금 거의 그런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19대 총선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 16석, 인천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6석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이번엔 다릅니다, 지금.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 경기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이 19대는 21석밖에 못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네, 다르다. 지금 경기도도 보면은 저희가 우세 지역이 한 20에서 25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되고 있다고. 예, 그렇군요. 자, 네네. 어쨌든 근데 호남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호남은 저희들이 당초 목표를 하여간 과반은 얻어야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많이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미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문재인 전 대표 2번이나 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문재인 대표가 지금 호남에 가 있습니다만은 너무 늦었다는 시각도 있고요. 오늘 잘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처음에 오면 안 된다고 하던 분들도 온 게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는 좀 긍정적 시각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보고 들어오는 거는 어떻습니까? 예, 근데 이게 표로 연결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는 받으세요? 현장에서? 네, 저희들이 보면은 지금이라도 간 것이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표심을 바꿀 수 있을 정도 될지는 그건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민의당 찍으면 사표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거운동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들이 기본 전략은 저도 그렇고 국민의당에서는 언급을 저는 안 하려고 노력을 계속 해왔고요. 네. 지금까지 어쨌든 여당하고 이번 선거를 치르는 것이 저희가 국민의당과 선거를 치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기본 목표도 여당과 1대1 구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저희가 이제 해왔고 그렇게 계속을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당에 대해서 계속 그 실정을 비판하고 또 앞으로 여당보다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게 저희의 주된 전략이지만 또 어쨌든 제3당의 출연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하는 정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호남에서는 지금 몇 석 정도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현재는 앞서가는 곳이 한 6, 7군데 정도 보고 어쨌든 저희들이 과반까지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석이요? 예, 근데 그건 아주 희망입니다. 지금 13명이잖아요, 호남 의원이.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13석 차지하면 그게 이제 본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서 여쭤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선전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장산 총선기획단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